CES 2026 라스베이거스. 보통 CES라고 하면 손에 잡히는 최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거실벽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TV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전시장 그 지붕 위 도시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비행체. 미래 도시 교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딱 포착한 기록인 거죠.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이 CES에서 펼친 도심 실증 비행에 관한 종합 사례 연구도라고요. 여기에는 현장에서 배포된 아주 작은 공지문 한 장에 대한 분석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폴란드 공항공사의 공식 보고서와 연결하는 그런 거시적인 해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죠. 맞습니다. 조비의 비행이 왜 단순한 쇼가 아니라 업계의 판도를 바꾼 사례 연구, 즉 케이스 스터디로 불리는지 그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가장 먼저 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보통 새로운 비행기라고 하면 파리 에어쇼나 판버러 에어쇼 같은 항공 전문 행사에서 공개하는 게 거의 국룰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세계 최대의 가전박람회인 CES를 선택했을까요? 이건 마치 새로운 슈퍼카를 자동차 쇼가 아니라 가구박람회에서 공개하는 것처럼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하고 핵심적입니다. 바로 그 어색함 자체가 전략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어색함이 전략이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에어쇼의 관객이 누구일까요? 대부분 항공사 구매 담당자 아니면 각국군 관계자 그리고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업계 전문가들입니다. 그쵸. 기술적인 걸 보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엔진의 추력이라던가 항속거리, 연료 효율성 같은 아주 기술적인 스펙에만 관심이 있죠. 하지만 조비가 만드는 이 전기 수직이 착륙 항공기, 그러니까 EVTOL의 진짜 고객은 다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항공사가 아니라 도시 그 자체와 그 안에 사는 시민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하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엔진 추력보다는 우리 아파트 위로 날아갈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혹시 떨어지진 않을지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맞아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의 성패는 기술적인 완벽성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에 달려 있거든요. 사회적 수용성. 그래서 CES를 선택했다는 건 우리는 더 이상 항공기 제조사가 아니라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자입니다. 라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경쟁의 무대를 그 폐쇄적인 항공 전문가들의 리그에서 모든 도시 행정가, IT 기업, 규제기관, 그리고 잠재적 소비자들이 지켜보는 거대한 미래 도시 플랫폼으로 그냥 옮겨와 버린 거죠.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마치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공개할 때 무슨 통신기술 박람회? 이런 데가 아니라 모든 미디어가 주목하는 자체 행사에서 전화기를 재발명했다고 선언하면서 그냥 통신기기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포지셔닝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판을 새로 짜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2026에 열린 그 시점의 산업적 맥락도 아주 중요하게 짚고 있어요. 그전까지 UAM 업계는 대부분 멋진 CG 영상이나 플라스틱 모형을 전시하는 일종의 개념 증명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네, 우리 이런 거 만들 겁니다. 하는 수준이었죠. 근데 이때부터는 그래서 당신네 비행기는 진짜로 날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실증 경쟁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더 이상 비전만으로는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 국면에서 다른 회사들이 기껏해야 전시장 안에서 프로펠러만 돌리는 수준의 시연을 할 때 조비는 라스베거스라는 도시 전체를 무대로 실제 비행을 감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모든 것을 건 계산된 도박이었죠. 도박이요? 네. 성공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지만 만에 하나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와, 그 도박을 성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조비가 현장에서 기체를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운영했던데요. 이른바 이원화 전략. 하나는 관객이 눈앞에, 다른 하나는 실제 하늘에 띄운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전시장인 라스베거스 컨벤션 센터 LVCC 웨스트 홀에는 N547JX라는 기체를 전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기체가 단순한 목업이 아니라 양산형 시제기였다는 점입니다. 양산형 시제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모터쇼에서 보는 컨셉트카 같은 개념인가요? 컨셉트카와는 정반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반대요? 네. 컨셉트카는 겉모습인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굴러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양산형 시제기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생산 라인에 올려서 조립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설계와 부품이 확정된, 그러니까 상용화를 바로 눈앞에 둔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흙으로 빚은 디자인 모형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구매하게 될 풀옵션 트림의 차량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과 같아요. 현실감의 차원이 다르죠. 아,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몇 년 뒤에 당신이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해서 타게 될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네요. 내부 좌석의 소재나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까지 실제 서비스 기준에 맞춰져 있으니 관람객들이 조종석에 앉아보는 그 경험 자체가 미래의 사용자 경험, UX를 미리 체험하게 하는 정교한 설계였던 셈이고요. 맞습니다. 미래 고객에게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기대감으로 바꾸는 굉장히 고도화된 마케팅 전략이죠. 그리고 이 전략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 동시에 다른 기체인 N5445JX가 전시장 밖 실제 라스베거스 상공을 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전시장 안에서는 미래의 승객들을 설득하고 동시에 전시장 밖에서는 라스베거스 컨벤션 센터와 해리리드 국제공항 사이를 실제로 오가면서 기술의 신뢰성을 증명한 곳. 이게 바로 이완화 전략의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경험의 기술과 운영의 기술을 명확히 분리해서 각기 다른 대상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전시장 안에서는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 대중과 잠재 고객을 설득하고요. 전시장 밖에서는 실제 비행 데이터와 운항 실적을 통해서 투자자들이나 미 연방항공청 같은 규제 당국의 기술의 안정성과 운영 가능성을 증명하는 거죠. 세계 최대의 기술 전시회 무대에서 진행했다니 정말 대담하네요. 네,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었죠. 그 전략도 흥미롭지만 가장 놀라웠던 게 따로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법한 아주 사소한 디테일, 바로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된 공지문, 노티스 한 장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비행하니까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정도의 평범한 안내문인데 여기서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읽어내셨더라고요. 네. 이 공지문이야말로 UAM이 단순한 기술적 도전을 넘어서 어떻게 사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행정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문서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요? 그렇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미래 산업의 표준을 결정할 세 가지 핵심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소음 문제죠. 공지문에 헬리콥터보다 훨씬 조용하다. Significantly quieter than a helicopter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갔다는 점. 이게 단순한 광고 문구 이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정책적인 선언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어느 도시든 eVTOL 운항 허가를 내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코 소음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자기 집 위로 시끄러운 게 날아다니길 원하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비는 이 공지문을 통해 우리 기술은 기존 헬리콥터 소음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남긴 겁니다. 예를 들어 도심 헬리콥터 소음이 특정 고도에서 90데시벨 이상이라면 자신들의 기체는 65데시벨 이하다. 이런 식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죠. 나중에 뉴욕이나 런던에서 운항 허가를 신청할 때 라스베가스에서는 이미 이 기준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성공적으로 운항했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선례이자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아, 그냥 조용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표준을 제시해버린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 문제. LBCC의 그 거대한 주차장을 이착륙장, 즉 파티포트로 명시하고 안전을 위해 주변 도로까지 통제했다는 점이네요. 여기서 파티포트란 수직 이착륙 비행장을 뜻하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버티포트는 대부분 CG나 개념도 속에만 존재했어요. 미래에는 저런 게 생길 것이다 라는 일종의 상상도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은 실제 도시의 주차장이 최소한의 시설만으로 임시 버티포트가 될 수 있고 또 이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는 행정 절차가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 겁니다. 와,
도시계획가들한테는 정말 큰 영감을 줬겠네요. 그렇죠. 미래의 버티포트는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형 쇼핑몰 옥상이나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가능성을 실물로 보여준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정말 결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행 경로 반경 5마일 내에 다른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 근데 그건 좀 조비의 희망 섞인 해석 아닐까요? FAA가 드론 비행을 금지한 건 그냥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비행체에 대한 일시적인 과잉 보호 조치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식 항공기 편입의 신호로 보는 건 너무 나아간 분석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조치를 내린 주체가 조비나 라스베이거스시가 아니라 미국 항공 시스템 전체를 관장하는 미 연방항공청 FAA라는 점입니다. FAA가 직접. 네. FAA의 관점에서 한번 보죠. 만약 이 비행체를 단순한 대형 드론이나 실험용 기체로 취급했다면 특정 구역 비행 허가 정도의 조치를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반경 5마일이라는 아주 광범위한 공역에서 다른 모든 드론의 비행을 금지했다는 건 FAA가 이 공역을 일반 여객기가 다니는 공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관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조비의 eVTOL을 취미용 드론이 아닌 관리가 필요한 정식 항공기, 에어크래프트로 취급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미래도시 공역관리 시스템의 첫 번째 테스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결국 주민들에게 보낸 이 작은 공지문 하나에 미래 UAM 산업의 핵심 과제인 소음 정책, 인프라 구축, 그리고 공역 관리라는 세 가지 거대 담론이 모두 압축적으로 담겨 있었던 거군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행정 문서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대중들은 한여를 나는 그 비행체에 열광했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이 얇은 종이 한 장에서 더 큰 변화를 읽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무대를 CES로 선택한 것부터 기체 이온화 전략, 그리고 공지문의 디테일까지. 이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비행이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폴란드 공항공사 PPL의 공식 보고서라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분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공항공사가 발주한 공항기술의 미래 전망과 사례 연구라는 공식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죠. 이건 단순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아니라 폴란드라는 국가의 전체 공항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정리한 정책 전략 문서입니다. 그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한 기업의 이벤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미래의 공항은 더 이상 비행기만 뜨고 내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도시의 모든 교통수단과 끊김없이 연결되는 멀티모달 허브가 되어야 한다. 멀티모달 허브? 네, 즉 집에서 공항까지, 공항 내에서의 이동, 그리고 공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공항철도, 버스, 택시가 제각각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공항을 도시 교통 시스템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굉장히 거대한 비전이네요. 그런데 그 비전하고 AAM이 무슨 상관이죠? 바로 보고서는 이 AAM, 즉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공항과 도시를 연결할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핵심 기술로 지목합니다. 교통체증에 구애받지 않고 도심 주요 거점과 공항을 30분 내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고서는 바로 이런 미래 공항의 이상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 사례 연구, 스터디 케이스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과서의 모든 조건을 조비의 CES 2026 비행이 완벽하게 충족시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AAM 사례 연구의 조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기존 공항 인프라와의 통합. 둘째, 도심 핵심부와 공항 간의 실질적인 이동 증명. 셋째, 소음이나 안전 같은 사회적 검증 과정을 포함할 것. 그리고 넷째,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운용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 듣고 보니 조비의 비행이 딱 들어맞네요. 네, 다시 볼까요? 해리 리드 국제공항이라는 기존 인프라와 통합했죠.
세계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LVCC라는 도심과 공항을 실제로 연결했습니다. 주민공지와 FAA 허가를 통해서 사회적 검증 과정도 거쳤고요. 그리고 CES 기간 내내 매일 반복 비행하면서 운영 가능성까지 보여줬죠. 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리듬입니다. 결국 조비는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띄운 게 아니라 미래도시 항공교통의 운영 매뉴얼 1장 1절을 라스베가스라는 도시 전체를 무대로 현장에서 써내려간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폴란드 공항공사 보고서가 이론으로 제시한 미래공항 도시 통합 운영 모델을 조비가 실물로 구현해서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에서의 비행은 단순히 미국 내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 공항 운용자들과 도시 정책가들에게 미래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라고 보여준 공식적인 선례, 즉 AAM 공식 사례 연구 1호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UAM에 대한 논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이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CES 2026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의 도심 비행이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된 다층적 전략이었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무대 선택의 이유부터 기체 이원화 전략, 심지어 작은 공지문 한 장에 담긴 정책적 의미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은 이 사건이 도시공항 통합형 항공 모빌리티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세계 최초로 대중 앞에서 실증한 공식 사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업계의 질문은 과연 UAM이 가능할까가 아니라 우리 도시에 언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라스베거스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모범 답안을 제시한 셈이죠. 한 기업의 통제된 단독 비행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공안과 도시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만약 조비의 비행체 한 대가 아니라 수십 개의 다른 회사에서 만든 수백 개의 비행체들이 동시에 도시 상공을 날아다니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라스베가스의 성공적인 단독 비행은 역설적으로 미래 도시의 하늘길을 누가 어떤 규칙으로 또 어떻게 관제해야 하는가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